네, 미리 보는 지방자치조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우리 그 주민들이 지방자치조례가 어떻게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회기 중에 담겨져 가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지, 때로는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규제가 되는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자치조례. 예, 오늘 장수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구의 장수진 의원입니다. 네,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의원님 선배. 네, 선배님. 예, 제가 장수진 의원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조례인가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8대 때 네. 존경하는 이제 박영호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조례안을 네. 제정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 청년 정책이 이제 수많은 청년 정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실제적으로 발굴한 정책들이 그 동구에서 개발되고 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정책 발굴이나 이제 조례에서 제정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네. 또 조례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프로그램 5월호에 네. 수록된 고립 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네.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네. 5%라고 합니다. 네. 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청년 비율이 약 25%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가 26% 정도 되고요. 네. 청년 인구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39세까지. 네. 네, 말씀하십시오. 19세부터 39세까지 동구에서 이제 청년 인구 비율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이제 그때 박영호 의원님이 조례에 발의한 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네.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문화활동을 하면 가장 이건 또 동구의 발전에 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뭐 의원님도 변함이 없으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고립 청년들 네. 이 청년들이 복합적인 이유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심리적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그래도 지자체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내면 네. 또 개발을 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 일부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예,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에 발의한 조례가 현재 지금 있는 건데 전에 조례하고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네. 어쨌든 이제 고립 청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있지 청년 기본 조례에 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네. 6항에 고립 청년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립 청년의 정의를 청년의 지금 우리 청년 조례의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약에 정책적으로나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전에 이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네.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 부분이 빠져 있었나요? 예,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보니까 고립 청년 조례를 그냥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조례에 같이 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개정안으로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네. 맞는 것 같으네요. 기본적으로 동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담아간다면은 좀 더 보완적이고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담으신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네. 어떠한 것들을 또 주안점을 두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립 청년을 이제 청년 기본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동구에서 이제 6조 1항에서 보면 그 구청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이제 원래 네.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수립만 하고 이제 시행하여야 한다를 이제 의무사항을 넣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립함으로써 시행까지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동구 청년들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잘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검토를 하고 네. 있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들여다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촘촘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중요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구청장이 청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에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강행 규정으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청년의 날 행사도 이제 작년에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의 날이나 청년 주간 행사 개최에서도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제 네. 사실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 청년의 날 행사를 한 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례에다가 명확히 청년의 네. 날 행사랑 청년 주간 행사에 대해서 개최 지원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네, 지금 이제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이제 위원회가 네. 2040 지역발전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회의랑 이렇게 분기별로 모임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네. 명확히 좀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명칭 변경이랑 해가지고 네. 또 이제 내용에 주로 담았죠. 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그 고립 청년에 대한 정의가 이번에 새로 신설 조항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임의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강행 규정으로 담아서 구청장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부수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 발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어떤 효과가 지역 사회에 발생할 수 있을지 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당장 사실 고립 청년의 실태 조사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면 이 청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그리고 활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같이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이분들이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도 있을 테지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가족들도 사실 같이 힘든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청년이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일상 생활에 회복할 수 있게끔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취지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고립 청년으로 또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고립 청년들이 이 청년층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되지 못하고 중장년이 된다면 또다시 고립된 생활에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또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기에 이 친구들 선제적으로 뭐 같이 개입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해가지고서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정책 발굴도 해서 이 친구들이 청 프로그램 참여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우리 동구에서도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장수진 위원님과 함께 발의원 조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많이 이렇게 접했던 건데요. 예,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분들만의 일로 치부하고 그분들을 질타하고 그분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고민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수진 의원이 이번에 동부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또 그 상임위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를 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수진 의원님 오늘 그 촬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